만약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혹은 인류 전체의 거대한 운명을 정확히 내다보고 예언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미래를 꿰뚫어 본 듯한 신비로운 인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대를 초월한 특별한 지혜를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통찰력과 역사적 흐름의 불가사의한 연결고리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과학과 합리가 지배하는 이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개연이라는 현상이 실제 역사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그 놀라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까지 되짚어볼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은 아마도 불멸의 예언가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일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를 살았던 그는 의사이자 약사, 그리고 점성술사로서 활약했지만 오늘날 그를 기억하게 하는 건 바로 그의 섬뜩하리만치 적중률 높은 예언들 때문이죠. 어두운 서재에서 양피지 위에 펜을 놀리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1555년 그가 세상에 내놓은 예언서 레이 센처리즈는 수수께끼 같은 시 형식으로 미래를 담아냈고 출간 당시부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에는 100편의 사행시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들은 명확한 해답을 주는 대신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안개 낀 미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예언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는 미래를 본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회자되는 예언은 바로 프랑스 앙리 2세 국왕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앙리 2세가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고 황금 감옥에서 그의 눈을 꿰뚫을 것이다. 두 개의 상처가 하나가 되어 잔인한 죽음을 맞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잠시 들여다볼까요? 1559년 앙리 2세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마상창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장이자 젊은 백작인 가브리엘 몽고메리와 대결하게 되죠. 시합 도중 몽고메리의 창이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앙리 2세의 눈 보호대를 뚫고 들어가 그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앙리 2세는 며칠간 고통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그의 방패에는 2마리의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몽고메리 백작 또한 사자 문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언 속 젊은 사자는 몽고메리를, 늙은 사자는 앙리 2세를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황금 감옥은 국왕의 화려한 투구, 두 개의 상처가 하나가 되어는 창 파편이 눈과 머리에 동시에 상처를 입힌 것을 암시했던 것일까요?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그 자체로 모호하기 때문에 후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그의 시를 통해 그 사건을 발견하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도 앙리 2세의 죽음처럼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사례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단순한 점술가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예언자로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징후들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과연 인간의 지각 너머에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 너머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질문은 비단 노스트라다무스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죠.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도 미래를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통찰이 존재했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였던 델포이 신탁 이야기입니다. 델포이 신전은 그야말로 당시 그리스 세계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신성한 예언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의 왕과 장군, 평범한 시민들까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델포이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고행을 마다치 않고 찾아들곤 했죠. 이 델포이 신전에는 피티아라고 불리는 여사제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신비로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간에서 트라이포드에 앉아 알 수 없는 언어로 신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호한 메시지들은 신전의 사제들에 의해 해석되어 구도자들에게 전달되었죠. 마치 수수께끼 같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델포이의 신탁 역시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탁은 아마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테네가 받은 예언일 겁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해 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테네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피티아가 내린 신탁은 아테네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될지라도 나무 벽만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갑론을 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둘러싼 오래된 목재 울타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숨어 농성하자고 주장했죠. 또 다른 이들은 아예 희망을 버리고 도시를 포기해야 한다고 절망했습니다. 나무벽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탁월한 해군 제독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았죠.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벽이 도시를 지키는 목재 방벽이 아니라 바로 아테네가 가진 목재 선박, 즉 함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막강한 육군에 맞서는 대신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여 바다에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주장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협에서 역사적인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나무벽으로 이루어진 함대는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를 지형적 이점과 뛰어난 전술로 격파하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아테네를 구한 것을 넘어 서구 문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델포이 신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테미스토클레스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읽어내고 이를 현실적인 전략으로 구현해냈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신탁은 영감을 주었지만 그 영감을 현실로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용기였던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비로운 신탁이 그러했듯 때로는 냉철한 현실 분석과 통찰력이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 인물은 신비주의적 예언이 아닌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의 대격변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바로 철혈제상으로 불렸던 독일 제국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외교와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바쳤던 인물이었죠. 냉혹하리 많지 현실적인 그의 눈에는 유럽 대륙의 불안정한 평화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나 애써 지켜온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비스마르크 자신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통일을 이룩한 후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했던 유럽의 외교 시스템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프랑스의 복수심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의 발칸반도 갈등을 중재하며 영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는 유럽 대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동맹과 협약을 통해 전쟁의 불씨를 억누르고자 했지만 그의 냉철한 지성은 이 모든 장치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비스마르크의 예리한 통찰력은 발칸반도라는 특정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시 발칸반도가 여러 민족과 종교,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말 그대로 유럽의 화약고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럽의 다음 대전은 발칸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신비주의적인 예언이나 점술가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교 최전선에서 유럽 각국의 속내와 힘의 역학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온 비스마르크만이 할 수 있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한 미래 예측이었던 것이죠.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미묘한 증상들을 종합하여 중병을 진단해내듯 그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환자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당시 젊은 황제 비렐름 2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정계에서 물러난 후 그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은 점차 퇴색하고 유럽은 더욱 불안정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현실이 되어 다가왔죠. 1914년 6월 발칸반도에 위치한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의 사라예보 사건으로 기록된 이 한 발의 총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황태자 암살 사건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유럽 각국을 얽어매던 복잡한 동맹 관계를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며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과 몇 주 만에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우려했던 발칸반도의 불씨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참사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선으로 향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비스마르크의 예측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비스마르크의 사례는 미래의 예측이 반드시 신비로운 초자연적 현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탁월한 지성과 냉철한 현실 분석,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이 합쳐질 때 인간은 마치 예언자처럼 미래의 대격변을 내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의 경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한 과학적 예측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확한 경고라도 이를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비극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며 어떤 생각에 잠겨야 할까요? 역사 속 예언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역사 속 예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꿰뚫어본 놀라운 통찰력의 소유자를 만나게 됩니다. 19세기 유럽의 격동 한가운데 철혈 재상으로 불리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신비로운 예언자가 아니었죠. 그는 냉철한 현실 분석과 탁월한 외교적 감각으로 미래를 예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열강들의 은밀한 경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런 미묘한 균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는 1888년 독일 의회 연설에서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유럽의 다음 대전은 동방의 어떤 어리석은 짓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동방은 바로 발칸반도를 의미했죠. 그는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이 발칸반도의 민족적 갈등과 복잡한 종교적 대립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곳에서 시작될 작은 불씨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젊게나 신비로운 계시가 아닌 오랜 외교 경험과 날카로운 국제 정세 분석에서 우러나온 지극히 현실적인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과장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변방의 작은 충돌이 대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비스마르크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경고가 있은 지 불과 26년 후인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지목했던 발칸반도의 불씨가 되었죠.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며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에 맞서 참전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동맹 관계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결국 전 세계적인 비극, 즉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춘 것을 넘어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럽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비로운 시구,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혜로운 해석,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냉철한 분석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예언이라는 현상이 때로는 초월적인 메시지에서, 때로는 인간의 탁월한 통찰력과 분석에서 비롯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인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인류는 운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놓인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숙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었던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예측과 경고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상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오늘날의 예측들이 미래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통찰력,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외심을 안겨줍니다. 역사의 불가사의함 앞에서 인간의 미래 예측 능력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성찰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